폭탄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부모와 여동생의 시신 앞에서 15개 조항의 평화협정문에 웃으며 서명할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 잔혹한 사륙전이 끝났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어. 하지만 테헤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피로 붉게 물든 복수심에 이성을 잃었고, 이스라엘 총리는 동맹국에 등에 칼을 꽂는 48시간 무제한 폭격이라는 가장 잔인한 항명 명령을 방금 하달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애초에 미합중국 수뇌부의 순진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치명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했던 유일한 이란의 온건파 지도자 알리라리자니마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처참하게 암살당하면서 이란 정권 내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권력의 정점에는 가족을 잃고 맹목적인 증오심만 남은 극단주의자들만이 핏발선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의 생존이나 외교적 타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머리 위로 폭탄을 쏟아부은 적들에게 그들이 겪은 뼈저린 고통의 1000배만 배를 되돌려주겠다는 원초적인 사례만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비비린내 나는 동맹의 모순을 가장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것은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완벽한 엇박자입니다. 백악관은 하늘을 장악하고 지하 벙커를 부수었으니 적이 굴복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펜대만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평생을 살아남은 이스라엘 총리는 다릅니다. 그는 한 번 피를 본 짐승을 어설프게 살려두면 훗날 반드시 자신의 목을 물어뜯는다는 가장 잔혹한 생존의 법칙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합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강행하여 적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전에 적의 척추를 영구적으로 부러뜨리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독단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경찰이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를 구석에 몰아넣은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총격전 속에서 마피아 보스의 가족들이 모두 몰살당했는데 첫 번째 경찰은 해맑게 웃으며 보스에게 항복 문서와 펜을 건네며 이제 그만 잊고 집에 가자고 말합니다. 반면 두 번째 경찰은 그 보스가 살아남는다면 평생 자신들의 가족을 쫓아다니며 도끼로 잔혹하게 복수할 것을 알기에 첫 번째 경찰이 서류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 몰래 등 뒤에서 산탄총을 꺼내 보스의 머리를 향해 말없이 방아쇠를 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 3월 27일 텔아비브의 지하 벙커에서 내려진 48시간의 무제한 폭격 명령은 바로 그 산탄총의 방아쇠를 거침없이 당긴 것과 같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은 동맹국 간의 치명적인 배신과 맹목적인 피해 복수가 뒤엉킨 가장 끔찍한 불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준비하며 미소 짓던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이 미친 전쟁의 수레바퀴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펜으로 쓴 얇은 종이 쪼가리 따위로는 결코 피로 쓴 복수의 맹세를 덮을 수 없다는 끔찍한 진실만이 중동의 밤하늘을 가장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화려한 유리 궁전들은 오늘날 가장 처참하고 나약한 모래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이란의 자폭 드론 떼가 방어망을 뚫고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심장부인 라스라판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며 무려 5년이라는 끔찍한 복구의 시간을 강요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미합중국의 무적 방패는 그렇게 허무하고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들은 미합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군대를 자신들의 앞마당에 끌어들이면 모든 안보 위협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군대가 이란의 정규군을 괴멸시키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며 환호했지만 곧이어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치명적인 보복의 비를 맞으며 그 환호는 극도의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미합중국의 항공모함과 폭격기들이 테헤란의 군사시설을 아무리 맹렬하게 타격하더라도 사막 한가운데서 은밀하게 날아오르는 수천 대의 단순한 자폭 드론들을 100%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끔찍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란은 정면 승부 대신 동맹국들의 가장 연약한 목덜미를 물어뜯는 가장 잔혹하고 교묘한 비대칭 타격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무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리를 품은 비대칭 전력 앞에서는 거대한 항공모함조차 완벽한 수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안보의 역설을 일상적인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방이 화려한 유리창으로 장식된 대저택에 사는 주인이 동네의 악명 높은 불량배를 혼내주기 위해 전신을 강철 갑옷으로 무장한 거대한 경호원을 고용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경호원이 불량배를 바닥에 눕히고 잔혹하게 짓밟고 있지만
그 불량배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주머니에서 수많은 작은 돌멩이들을 꺼내 저택을 향해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습니다. 강철 갑옷을 입은 거대한 경호원이 그 수많은 작은 돌멩이들을 일일이 다 막아낼 수는 없으며 결국 주인의 화려한 유리 저택은 돌멩이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미합 중국이 자랑하는 가장 복잡하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요격 미사일로 이란이 대량 생산해내는 작고 단순한 비행 폭탄을 일일이 격추하는 것은 거대한 대포로 모깃대를 잡으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절망의 매입니다. 카타르의 심장 부인 라스라판이 맹렬하게 불타오른 사건은 단순한 시설 파괴를 넘어 아랍 국가들의 생존 기반 자체가 언제든 증발할 수 있다는 가장 공포스러운 경고장입니다. 페르시아만 연한 국가들의 수뇌부들은 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드론대가 에너지 시설을 넘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와 그들의 생명줄인 거대한 해수 담수화 시설들을 연달아 타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그들의 국가에는 당장 식수가 끊기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인적인 갈증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아포칼립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구의 군대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생존의 절대적인 요건을 잃고 멸망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영공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미합 중국 대통령을 향해 절대로 폭격을 멈추지 말고 이란 정권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피를 토하며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번 피를 본 맹수를 어설프게 살려두면 맹수는 훗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합 중국 군대가 이란의 국가 시스템을 반쯤 부수어 놓고 무책임하게 짐을 싸서 중동을 떠나버린다면 이란은 통제 불능의 무장 민병대들이 들끓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하여 아랍 국가들을 향해 영원한 피해 복수를 감행할 것입니다. 제국의 든든한 보호막이 거친 후 홀로 남겨질 아랍의 지도자들은 통제되지 않는 적의 광기 앞에서 자신들의 생존이 무참히 분쇄될 날만을 극도의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0개의 치명적인 해군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의 칠흑 같은 해저에 촘촘하게 뿌려졌습니다. 이란의 극단주의 수뇌부는 제국의 군대에 의해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전 세계를 향해 가장 끔찍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6,000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무기의 수량을 넘어 제국의 해군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맹목적인 광기의 결정체입니다. 방공망이 모두 찢겨나가고 해군 기지가 재로 변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은 오직 바다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쳐놓은 이 거대한 폭약의 그물은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모든 주변국의 목줄을 한 번에 끊어버리겠다는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동귀어진의 발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잿더미로 변한다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 역시 영원한 암흑의 심연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은 이 보이지 않는 수중의 단두대를 찢어버리기 위해 최첨단 무인 함대 MGM-9을 전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덫을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간에 든 연쇄 살인마가 경찰에 포위되자 자신이 숨어있는 건물의 유일한 출구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지뢰를 마구잡이로 흩뿌려 놓고 건물 안에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불길 속에 가두어버린 뒤 밖에서 구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국의 무자비한 군대는 직접 피를 흘리며 걸어 들어가는 대신 거대한 폭약을 매단 첨단 수중 드론들을 바닷속으로 밀어넣어 그 지뢰밭을 한 번에 모조리 터뜨려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해저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들이 해협 전역에서 솟구쳐 올랐고 이란이 자랑하던 바닷속의 철의 장막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이라도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대자연의 해저 지형 앞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너무 낡고 부식되어 금속 신호가 희미한 구형 기뢰들이나 깊고 탁한 뻘밭 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폭발물들 앞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수중 탐지기의 눈도 결국 완벽하게 멀어버렸습니다. 이란 해군이 남긴 이 낡고 녹슨 살상 무기들은 첨단 레이더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현대전에 나타난 가장 기괴하고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첨단 드론이 혼란에 빠져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 끔찍하고 불확실한 사각지대에서 마침내 기계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가 포기한 죽음의 문턱에서 미합중국 해군의 최정예 폭발물 처리반 소속 엘리트 다이버들이 캄캄한 심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수백 킬로그램의 고성능 폭약 덩어리에 직접 손을 대는 이 끔찍한 작업에는 그 어떠한 안전거리나 기계적인 보호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많은 실전에서 뼈를 깎으며 단련된 짐승 같은 감각과 단 한 번의 아주 미세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집중력만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뿐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작은 기포 하나조차 폭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적이 쳐놓은 거대한 죽음의 거미줄을 맨손으로 하나씩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중전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공포입니다. 2026년 3월 27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칠흑 같은 물속에서 한치 앞의 시야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버들은 차가운 금속 표면을 맨손으로 더듬거리며 기폭 장치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하달한 48시간의 피비린내 나는 무제한 폭격 명령이 실행되며 하늘과 땅이 요동치고 있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오직 자신의 헐떡이는 숨소리에만 의지한 채 고립된 전사들이 사신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 중부사령부의 통제실은 이들의 생환을 숨죽여 지켜보며 다음 치명적인 작전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닷속에서 목숨을 걸고 길을 열지 못한다면 제국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것은 곧 주변 국가들의 생존권이 영원히 이란의 인질로 잡혀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첨단 무기가 무력화된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이란의 맹목적인 복수심을 꺾어버린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숭고한 인간의 헌신이었습니다. 바닷속의 은밀한 지뢰밭이 하나둘씩 해체되면서 제국의 거대한 군함들은 마침내 전진할 수 있는 핏빛 항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카르그 섬을 중심으로 거대한 붉은 원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이곳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단일 혈맥이자 국가의 생명줄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숨통입니다. 미합중국 펜타곤의 군사 전략가들은 굳이 이란의 험준하고 광활한 본토 지상에 대규모 보병을 상륙시켜 피비린내 나는 장기전에 말려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덮치는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27일 미합중국 중부사령부의 은밀한 지휘 아래 제82 공수사단 소속 3,000명의 최정예 강화 부대원들과 제3해병원정대 소속 2,500명의 맹렬한 강습 부대원들이 이 작은 섬을 완벽하게 포위하며 지옥의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영리한 군사 전략을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철옹성 같은 거대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튼튼한 성벽을 향해 무식하게 대포를 쏘아대며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그 요새로 들어가는 유일한 산소 공급관을 찾아내어 특수부대를 보내 그 밸브를 영구적으로 잠가버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요새 안의 적들은 튼튼한 성벽 안에서 헐떡이며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카르그 섬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란 정권의 산소 밸브를 미합중국의 소나귀에 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의 군대가 아무리 거대하고 지하 벙커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국가의 심장의 생존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혈맥이 절단된다면 그 정권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미합중국을 향해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적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번 피를 본 거대한 맹수를 어설프게 살려두면 그 맹수는 상처를 회복한 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맹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맹수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직접 끊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왕세자는 미합중국 군대가 이란의 겉면만 반쯤 부수어 놓고 무책임하게 중동을 떠나버린다면 홀로 남겨질 아랍 국가들이 맹수의 영원한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적의 생존 기반 자체를 완전히 도려내어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절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르그 섬에 고립된 이란의 수비대들은 머리 위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쏟아져 내리는 제82 공수사단의 낙하산 부대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변에서는 맹렬한 파도를 가르며 미 해병대의 강습 장갑차들이 모래사장을 유린하며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의 풍경 앞에서는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한 자살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이 거대한 죽음의 올가미는 이란 지도부에게 국가의 생명줄이 완전히 절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적의 가장 연약한 목덜미를 정밀하게 물어뜯은 제국의 군대는 이제 여유롭게 적이 질식하여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르그 섬이 미군의 완벽한 통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테헤란의 극단주의 수뇌부는 무기를 들고 싸울 마지막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패권을 노리며 주변국들을 위협해 온 거대한 야망이 단 하나의 좁은 섬에서 숨통이 끊어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소멸해가는 가장 끔찍하고 냉혹한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지금 목적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맹렬하게 폭주하는 거대한 기관차에 억지로 올라타 있습니다. 이 기막힌 지정학적 위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언어로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웃집의 오랜 앙숙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무장한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이틀마다 자신의 기분대로 목적지를 마음대로 바꾸는 변덕스러운 광인이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버스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끔찍한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더욱 절망적이고 설상가상인 것은 이 낡고 위험한 버스에는 당장 멈출 수 있는 비상 브레이크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랍의 지도자들은 제국의 압도적인 군대가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줄 것이라 굳게 기대하며 이 피비린내 나는 여정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폭주하는 전쟁에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비롯한 아랍의 수뇌부들이 밤잠을 설치며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악몽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멸망한 뒤에 찾아올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미합 중국의 맹렬한 융단 폭격으로 테헤란의 중앙정부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이란은 수많은 극단주의 무장 민병대들이 무기를 들고 들끓는 끔찍한 무법천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라는 형태를 갖춘 적은 최소한의 외교적 압박이나 거대한 정규군의 군사력으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중앙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맹목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 같은 민병대들은 그 어떠한 공포의 억지력도 통하지 않는 영원한 재앙 그 자체입니다. 파편화된 게릴라들은 아랍 국가들의 유일한 생존 기반인 담수화 시설과 핵심 거점들을 향해 끝없는 자폭 테러를 감행할 것입니다. 적의 정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다 오히려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수많은 악귀들을 일제히 깨워버리는 참담하고 잔혹한 역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 사이의 치명적인 분열은 이 파멸적인 전쟁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다가오는 유대교 명절인 6월절 기간 내내 맹렬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적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리겠다고 피를 토하며 공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합 중국 최고사령관은 자신들의 1차적인 군사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중동의 모래사막을 훌쩍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자신들의 귀한 피를 흘려가며 변덕스러운 동맹국들의 영원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워싱턴과 텔아비브 그리고 리야드의 밀실에서는 서로의 생존을 담보로 삼은 가장 이기적이고 냉혹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사냥꾼들이 이제는 사냥감이 쓰러지기도 전에 서로의 등 뒤에 서늘한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참담한 형국입니다. 결국 이 잔혹한 전쟁의 끝에는 승자의 화려한 영광 대신 모두가 피를 흘리며 잿더미 위에 주저앉는 공멸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카르그 섬의 핏빛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제-82 공수사단의 낙하산 부대와 해저 깊은 곳에서 사투를 벌인 엘리트 다이버들의 숭고한 희생조차 이 얽히고 설킨 맹목적인 증오에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작고 단순한 자폭 드론들은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이나 무적의 방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전 세계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켰습니다. 무자비한 폭격으로 적의 수뇌부를 몰살하고 거대한 섬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더라도 살아남은 자들의 복수심은 모래 폭풍처럼 끊임없이 아랍의 심장부를 향해 몰아칠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에 수평선 너머로 낡은 질서가 처참하게 붕괴하고 그 어떤 억지력도 작동하지 않는 가장 야만적이고 혼란스러운 피해 시대가 중동의 붉은 새벽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있습니다.